들어가는지 좀 봐줄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네. 자, 그래서 뭘 한번 해볼 거냐면요. 바로 요거. 연습 문제 22. 자, 이는 뭐냐면 바로 리튬 황 배터리입니다. 리튬 황 배터리. 보이죠? 자, 이 리튬 황 배터리 문제는요. 서울대 입시 문제로 나왔었어요. 네, 서울대 입시 문제로 나왔었는데 어디서도 나왔었냐면 카이스트에서도 나왔어요. 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학교 내신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내신 문제는 입시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내기도 하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도 아주 중요하죠. 리튬 아이온 배터리도 내가 동영상 올려준다고 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보자. 자, 거기에 요렇게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자, 리튬ion 배터리는 뭐 전기차, 드론 등등에 이용하고 있는데 2차 전지여서 얘도 역시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2차 전지란 말이 충전이 가능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리튬과 황의 두 전극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 반응 및 표준환원 전이가 A 반응, B 반응에 주어져 있다. 보이죠? 그래서 리튬이 산화하고 그 다음에 리튬이 환원하고 황이 환원하는 반응에 표준환원 전이가 거기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표준환원 전이 값을 참고해가지고 표준 전지 전이를 계산하고 방정식 전자가 도선을 따라 이동하는 방향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 그렇게 딱히 어렵지가 않아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이겁니다. 얘가 이게 조금 그러니까 기계적이고 공학적인 과정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실제로 구동되는 방식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우선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요게 이제 보시다시피 그림 뭐라고 다이어그램 아니 라인 말고 피겨 뭐라고 그러지? 셀 다이어그램.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요렇게 자, 조금 더 그 공학적으로는 구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리적인 표현만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그 리튬 고체가 있다고 치면 자, 여기에 짜잔 황고체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염달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모두 전해질 용액입니다. 자, 전해질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바로 이온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용액을 전해질 용액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네. 아시겠죠? 자, 그럼 그 전해질 용액 속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리튬이 여기서
뿅 하면서 리튬 1 플러스 양이온이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몇 개 생성이 되겠어요?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생성이 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나면 얘가 외부 회로를 따라서 반대쪽 황극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스위치 온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존자가 됐건 요 존자가 됐건 언제나 이쪽 전극에서는 지금 전자가 생성되고 있죠. 자, 전자가 생성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극이에요, 플러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 어떤 과정에서? 방전 과정에서. 그래서 셀 다이어그램 지금은 이제 방전 과정 기준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외부 회로를 타고 이 두 놈 다 이업하고 이렇게 이동해 오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에 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황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냥 황이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그럼 얘네가 요 2개의 전자를 받아들인 어떤 황 원자가 요 전해질 속으로 어떻게 황 2-가 돼가지고 전해질 쪽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이쪽은 전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자를 소비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에요? 플러스 극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방전 과정 기준으로 이렇게 구동되는 게 바로 리튬 황 배터리입니다. 사실은 원자적 측면에서 보면 그 원자의 산화원원 반응 측면에서 보면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게 원리적으로 이렇다는 거고요. 실제 공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이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 리튬과 같은 알칼리 금속은 기본적으로 그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작아요? 리튬과 같은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억수로 크고요. 특히나 알칼리 금속은 누구하고의 반응성이 크겠어요? 바로 물과 공기하고의 반응성이 억수로 커요.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은 그냥 주변에 수증기가 있어도 주변에 산소가 있어도 지가 알아서 그냥 반응을 해버려요. 그 정도로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가 이런 식의 전기화학 반응을 하기도 전에 주변의 수증기나 주변의 공기랑 반응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이 리튬이 있는 요 전극 쪽은 이렇게 노출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 꽁꽁 밀폐돼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 꽁꽁 밀폐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리튬이 외부의 수분과 외부의 공기랑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완전 패킹돼 있을 거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패킹되어 있는 방법이 그냥 포장을 꽁꽁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사용하는 그 층간 삽입 테크닉으로도 주변의 산소와 수분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층간 삽입이라고 하는 테크닉은 내가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 챕터를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강의를 넣어드릴 테니 거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전해질은 전해질인데 보통의 전해질은 수용액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수용액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용액 쓰면 어떻게 돼요? 물리니까 리튬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하기도 전에 뻥 터져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전해질은 전해질인데 얘는 비수용액, 알겠어요? 수용액이 아닌 전해질을 리튬이랑 같이 써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공학적으로 돈이 되는 상품이 되게 만들려면 실제로는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입시 문제니까 입시 문제에서는 그런 공학적인 요소는 잘 묻진 않고 원리적인 것만 묻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개념도 정도만 이렇게 좀 표시를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당연히 방전 과정에서 리튬이 보시다시피 지금 전자를 내어놓고 있는 거니까 이쪽이 에노드예요, 캐소드예요? 자, 전자를 생성하고 산화가 여기서 일어나니까 이게 에노드고요.
자, 이쪽은 전자를 소비하고 있죠. 전자를 소비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니까 얘는 에노드예요, 캐소드예요? 이쪽은 캐소드가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과정에서? 방전 과정에서.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1.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표준 환원 전위값을 참고로 하여 표준 전지 전위를 계산하고. 자, 우선 첫 번째 1. 전지 전위 계산. 인더 방전. 자, 방전이라고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이 녀석은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반응도 가능하다고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충전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방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방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알아서 전기 에너지가 줄줄 나오는 반응이 방전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려진 이 과정에 대해서 전위를 계산하면 자, 항상 자, 캐소드 반응 뭐예요? 요거 황이 전자랑 반응을 해서 황 E-가 되는 과정. 요게 캐소드 반응이죠. 그리고 이때 전위가 얼마라고요? 전위가 마이너스 0.48. 자, 그리고 캐소드 같은 경우 방전 과정에선 자, 캐소드 같은 경우 방전 과정에선 항상 무슨 극이 된다? 플러스 극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라는 아래첨자를 넣어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에노드. 자, 에노드에서는 누가? 리튬이 산화환원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에노드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리튬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리튬 영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보이세요? 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무슨 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반응을 항상 전부 다 환원 반응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에노드, 캐소드 관계없이 다 환원 반응으로 표시를 하지만 에노드의 경우는 이 환원 반응이 아닌 실제로는 역반응이 진행이 될 거다. 그렇죠? 그럼 이때 전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값이 교재에서는 마이너스 3.04V로 주어져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의 방전 과정에서는 에노드가 마이너스 극이 되죠. 그래서 이 전위에다가는 마이너스라는 아래첨자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전체 전위는 자,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에노드 반응에서 캐소드 반응에서 에노드 반응을 어떻게 주면 돼요? 위에서 아래를 이런 식으로 훌렁 빼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빼줄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뭐? 전자개수. 그렇지.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개수를 일치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다가는 에노드 반응에다가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 경우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개수가 같아지죠. 자, 하지만 저렇게 반응식 자체가 배수가 된다 하더라도 전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전위는 안 바뀐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위아래를 빼주시면 이렇게 되겠네. 황 솔리드 더하기 리튬 솔리드. 네. 델타는 바뀔 수가 있죠. 델타는 바뀔 수가 있죠. 관여하는 전자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에너지는 증가할 수 있죠. 근데 에너지는 변하지만 전위는 안 변한다고 했죠. 그리고 사실은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달라질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전위가 아니라 깁스 에너지로 바꾸어서 표현해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일치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전체 전위를 바로 전위끼리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를 빼주죠. 2배를 해서.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황은 2-가 되고 리튬이 1+2 양이면 2개가 만들어지겠죠.
이때 보시다시피 이 녀석의 전체 전위는 어떻게 된다? 바로 E 플러스에서 E 마이너스를 빼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0.48 빼기 마이너스 3.04 아시겠죠? 얘를 계산해주면 값이 어떻게 되느뇨? 바로 2.56이 나온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풀어나간 거 보니까 뭐 딱히 어려워요. 그냥 고만고만해요. 할 말만 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서울대다 뭐 이렇게 뭐 카이스트다 입시 문제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 어려워서 못 푼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진짜로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왜 입시 문제 나와요? 입시 문제는 왜냐면 입시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실제 면접장에서 좀 더 까다로운 것들을 물어봅니다. 쉬운데 물어보는 거. 예. 문제를 쉽게 두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공개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2 정도만 배워도 풀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기본 왁구는 쉽게 만드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 맞아요. 예, 교육부와 싸우기 싫어서요. 근데 실제로 결판은 여기서 나는 게 아니고요. 추가 문제라고 하는 곳에서 결판이 납니다. 추가 문제는 상관없어요. 추가 문제는 비공개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서울대가 교육부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공개하는 공식 문제와 서울대가 비공개로 컨피덴셜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달라요.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오케이 됐다. 자 어쨌건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식의 방전 과정에서 자 문제는 뭐 이동 방향이 오겠냐? 전자가 도선을 이동할 방향. 방전 과정에서 전자 이동 방향은 어디서 어디라고 해야 되겠어요? 바로 리튬 전극에서 황전극 쪽으로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저 그려져 있는 저 그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충전 시 5호 충전. 예. 충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것의 역과정. 알겠죠? 자,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쓴 요게 방전 과정이라면 충전 과정은 뭐겠어요? 충전 과정은 요것의 역과정. 자, 방전 과정에서는 이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죠. 그럼 충전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게 방전과 충전이 가능하다. 이건데 이때 2번 보시면 충전 시 충전을 할 때 산화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설명하시오. 그 다음 리튬 황전지는 일반적으로 이서 계열의 비수용액 전해질을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이는 비수용액계 전해질 대신 수용액을 전해질로 사용하면 충전 시 수소기체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아래의 식을 참고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문제는 2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2번이 설명할 게 억수로 많아요. 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짜자자잔. 2. 자, 우선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쨌건 충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충전은 뭐라고? 방전의 역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 경우 뭘 하라고 하냐면 충전 과정의 관련 반응. 충전 과정의 관련 반응. 자, 어떻게 되느냐? 충전 과정하고 방전 과정은 완전 역과정이라고 했죠. 완전 역과정이 되기 때문에 에노드하고 캐소드가 어떻게 된다? 완전 반대가 돼 버립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 에노드. 자, 에노드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화요. 산화죠. 그러면 누가 여기서 다시 산화가 돼야 되느냐? 앞에서 환원된 게 다시 산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산화 반응은 자, 앞에서 환원된 게 누구예요? 방전 과정에서 환원된 게 다시 산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황 2 마이너스가 다시 황 영가가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내어놓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역으로 두 번째 캐소드에서는 자,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화요. 캐소드는 환원이죠. 환원이기 때문에 앞에서 산화된 게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산화된 게 환원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는 누가 산화가 됐었어요? 리튬이 산화가 됐었죠.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환원은 바로 뭐다? 리튬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 리튬 영가가 되는 반응이 캐소드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관련해서 전체 반응은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요걸 거꾸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걸 거꾸로 써서 황 2 마이너스 더하기 리튬 플러스 얘가 황 영가와 리튬 영가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의 전체 전위는 값이 뭐가 될까요? 이 반응의 전체 전위 값이 뭐가 될까요? 저거에 마이너스. 바로 2.56인데 그걸 마이너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아까는 방전 과정의 셀 표현을 했었죠? 지금은 충전 과정의 셀 모양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죠? 충전 과정에. 자,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반응을 거꾸로 되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거꾸로 되돌리려면 자, 여기까지 그림이 방전이 됐을 때죠. 그럼 거꾸로 되돌리려면요. 바로 수용액 중에 있는 리튬 2 플러스가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이놈의 전자가 있어야 전자 보고 양이온이 돌아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리튬 쪽에 어떻게 된다? 억지로 외부에서 전자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배터리를 요렇게 짜잔 외부 전원을 걸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스위치가 있으면 얘를 스위치 온 할 경우 저 리튬 전극 쪽에 마이너스 극이 접촉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 전원의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나가요, 전자가 들어와요. 마이너스 극은. 여기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외부 전원의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강제적으로 전자가 제공이 되면서
이 전해질 속에 있었던 리튬 플러스가 끌려와 가지고는 여기서 환원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에노드겠어요, 캐소드겠어요? 이게 캐소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여전히 마이너스 극이 접촉하고 있다는 거 알겠어요? 네.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아까 방전 과정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에노드였어요. 근데 산화 과정에서는 이게 여기에 마이너스 극이 접촉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알겠어요? 방전 과정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충전 과정에서는 외부 마이너스 극이 접촉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에노드와 캐소드가 개념이 바뀌는 거죠. 자,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용액죽으로 녹아 들어갔던 황 E-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역으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E-가 끌려오려면 이쪽에는 어떻게 된다? 바로 플러스 극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황 E-를 끌어줘야 되니까 황 쪽에는 외부 전원의 플러스 극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황 E-로부터 전자 두 개를 끌어내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이 전자 두 개가 방향이 역으로 이렇게 전자를 강제적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외부 배터리의 역할인 거지. 그러면 전해질로 녹아들었던 황 E-가 다시 이 전극적으로 돌아오면서 전자 두 개를 내어놓고 황이 0가로 석출이 된다고. 그럼 여기는 전자가 강제적으로 회수가 되니까 에노드야 캐소드야? 여기는 에노드가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의 전위가 얼마란 얘기예요? 지금은 외부 전원이 저기에 있는 2.56V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 이 제로 익스터널. 자, 여기서 익스터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부. 보이세요? 이게 여기에 있는 2.56V보다 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E0 토탈. 그 토탈이 뭐냐면은 E0 네트와 E0 익스터널을 더한 거. 자, 지금 이 반응의 전체 전위가 충전 과정에서는 마이너스 2.56이죠. 근데 외부에서 2.56을 더하니까 두 개를 더하면 값이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질 거 아니에요. 이게 되고 주어진 반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충전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개념적으로 숫자를 그려 표현한다면 저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나겠죠? 일장에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시죠? 지금 50분 좋아.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묘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묘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요. 리튬황 전지는 일반적으로 이서 계열의 비수용액계 전해질을 매개체로 사용한다고 했죠. 이유가 왜? 리튬 수용액 이는 비수용액 전해액 대신에 수용액을 전해액으로 사용하면 충전 시 수소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래요. 그 이유를 아래의 식을 참고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울게요. 지울게요. 지운다.
보신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얘기는 내가 아까 슬쩍 언급했던 건데, 두 번째, 비수용액 전해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많이 쓸 수 있냐면 뭐 몇몇 예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애나 아니면 뭐 이런 애나 아니면 뭐 이런 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모두 다 물이에요, 물 아니에요? 물이 아닌 유기분자들이죠. 근데 얘네들이 뭐로 존재한다? 액체로 존재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수용액으로 사용해야 돼. 수용액 대신에 전해질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선 1차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리튬은 이 H2O와의 반응성이 매우 크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런 반응을 알고 있어요. 리튬에 물이 반응을 하게 되면 뭔 일이 벌어져요? 리튬 OH가 되면서 그 다음 여기에서 수소기체가 발생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얘가 어떤 성격을 가져요? 아시다시피 익스플로시브, 우리말로 번역하면 터진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이 배터리 어디 쓴다고 했냐면 드론 같은 데 쓴다며. 그럼 드론 같은 데 쓴데 갑자기 그 배터리 안에 수소기체 나가지고 드론 날리다가 뻥 터져 막.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 비수용액 전해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딱 말을 쓰잖아요, 답안지에. 그러면 30%밖에 득점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얘는 답안지를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바로 요겁니다. 충전 과정의 반응을 분석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충전은요, 충전은 자, 이미 방전이 다 됐으니까 충전하는 거예요? 방전하고 있는데 억지로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은 언제 하는 거예요? 다 되고 나서 충전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충전을 해버렸다는 얘기는, 충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방전 과정을 통해 모든 리튬 영가가 리튬 플러스로 바뀌어 있다. 그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왜냐면 아까 방전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영가가 일가가 되는 산화 과정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미 충전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보시다시피 방전이 완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충전하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잘 봐. 물과 반응하는 건, 잘 보세요. 물과 반응하는 건 리튬 영가가 물이랑 반응하는 거예요? 리튬 1 플러스가 물이랑 반응하는 거예요? 리튬 영가가 반응하는 거지 리튬 1가는 물이랑 반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충전이라고 하는 건 그 상황에서 리튬 영가가 없어요. 모두 다 리튬 1 플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튬 1 플러스가 물이랑 반응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을 쓸 때 리튬 영가가 H2O랑 반응한다고 답을 쓰면 이건 핀트가 벗어나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틀린 말이 아닌데
지금 충전 과정에서는 물이랑 반응할 리튬 영가가 없어. 왜? 이미 방전 과정이 전부 다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얘가 반응한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아 안 맞아?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럼 얘는 왜 이런 문제를 냈느냐? 바로 이거예요. 어쨌거나 보시다시피 에노드 반응과 캐소드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에노드 반응 이쪽이죠. 방전 과정에서는 그럼 에노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에 있는 황 E-가 황영가가 돼서 전자 두 개를 내놓는 반응인데 이때 여기서 전이가 뭐였어요? 이 전이가 어디 갔어? 황과 관련된 거니까 0.48이죠. 무슨 말 알겠죠? 자, 문제에서는 환원전이 값으로 주어져 있는데 반응식 쓰기를 산화 반응으로 썼으니까 보시다시피 여기 마이너스를 떼고 0.48이라고 썼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캐소드 반응이 아까는 보세요. 캐소드 반응이 리튬이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캐소드 반응을 썼는데 만약 이 주변에 보시다시피 물이 존재한다면 이 물이 충전 과정에서 얘가 다시 환원이 되면서 H2 가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전이가 뭐 마이너스 0.83V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됐다. 맞구나. 맞죠? 에노드 맞나? 에노드? 요거고. 응? 맞나 이거? 내가 밖에 쓴 거 맞아? 환원. 됐고. 됐고. 캐소드 환원. 오케이. 됐고. 됐고. 됐지. 됐죠?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전체 반응을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 얘는 보시다시피 산화될 거를 산화되게 쓰고 있고 환원될 거를 환원되게 쓰고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를 얘는 어떻게 하면 전체 반응을 만들 수 있겠어요? 얘는 위에서 아래를 그냥 더하기 하면 전체 반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될 거냐? 황 E- EH2O 한 다음에 황영가 H2 가스 그리고 EOH-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때 두 개를 더하면 이 제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0.35V가 나올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값이 무슨 의미일까요?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작은 내부 전이로도 정답! 무슨 말이냐면요. 리튬 플러스가 있을 때 리튬이 환원을 할 때 필요한 전체 전이가 얼마예요? 2.56V죠. 그런데 리튬과 물이 공존해 버리면 물이 캐소드에서 환원이 되고 전체 필요한 전이가 0.35V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공급된 전원이 충분히 강하다면 이 반응이 먼저 되겠어요? 이 반응이 먼저 되겠어요? 저게 먼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 물이 존재해 버리면 리튬이 환원하는 일 따위는 벌어지지 않고 바로 물이 다시 환원을 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다시 이 리튬 황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쓴다는 얘기예요?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논술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와 두 번째 얘기는 사실은 그 뭐냐면은 관계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리튬과 H2O 사이의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타입의 전해질 용액을 사용해야 된다는 건 방전 과정에서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가 충전 과정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직접 연결을 지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번 문제는 요걸로 내용을 논술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충전 과정에서 물이 존재하게 되면 리튬 플러스가 환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얘를 재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필요한 전이가 훨씬 적으니까요. 얘는 외부에서 0.35만 공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2.56이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됐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모르겠는데요? 재밌어서 그러시네. 두 시간밖에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영어 수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난주에 슬퍼 못 들은 거 지금 준비. 아, 그럴래요? 영어 사기 파악하면 안 되지.